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일 오후 5시 50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보고 있으면 자꾸 저는 문명 파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문명 파괴가 바로 야만이죠. 로마 시절에 로마는 문명이었고 라인강 동쪽에 있던 게르만족은 바바리안이라고 불렸습니다. 야만이라고 불렸습니다. 문명과 야만의 차이는 뭐냐? 문명은 사실, 과학, 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과학, 법. 그러나 야만은 사실도 부정하고 법도 지키지 않고 과학은 모릅니다. 21세기 그것도 찬란한 문명을 건설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야만 세력 같은 정권이 나와가지고 사실을 무시하고 법을 파괴하고 과학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하여 사실, 과학, 법 위에 서 있는 문명을 날로 무너뜨리고 있는지, 파괴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일 문명 파괴의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드러났습니다. 탈원전 직격탄에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작년 영업이익 18% 급감, 이게 언론사의 제목입니다. 한수원은 어제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1,456억 원, 매출액이 8조 9,551억 원으로서 2017년보다 각각 18% 그리고 5.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탈원전 정책이죠. 과학을 파괴하고 법치를 무시한 탈원전이라는 야만적 국정 운영이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 한수원이 멍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만적 이념으로 멍들고 있다. 영업이익은 2016년에 3조 8,472억 원을 기록한 후에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7년은 1조 3,972억 원으로 2조 원이나 줄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1조 1,456억 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매출액도 줄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11조 2,771억 원, 작년은 2017년에는 9조 5,109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8조 원으로 계속 줄었습니다. 11조, 9조, 8조로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야 할 회사가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마치 적폐화되는 것처럼 느닷없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경제가 한 구석에서 무너졌습니다. 좋은 회사가 바로 문명입니다. 문명은 제도와 기구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문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의 간판 기업 하나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간 계급투쟁론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적용하니까 이런 야만적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인 중에서 아마 가장 예리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조선일보의 뉴스로 책 읽기란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오늘 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차원의,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야만으로 규정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런 글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야만의 공격으로부터 이 문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나라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이거 남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고든 챙 아시아 문제 분석가 이야기, 북한의 앞잡이 고든 챙이라는 챙의 이야기 등의 말을 들으면 국민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 거꾸로 치솟는다. 우리 국민은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싶어 한다든가, 북한을 위해서는 전 세계를 다니며 국을 행각도 기꺼이 한다고는 차마 믿지 못하겠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그런 의심이 팽배해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외국의 지도자들과 언론에 비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인이 아니다. 단순 실수나 무능으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탄탄한 민주국가를 단 2년 사이에 이렇게 기울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은 지금 나라가 뒤뚱거리면서도 확실히 멸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음을 느낀다. 중세 유럽사의 저자 린 손다이크는 서기 372년에 이르면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외부 야만족들의 침략을 막아낼 힘의 우위가 없었고 그들을 제국 안에 흡수해서 문명화시킬 역량도 없게 되어 멸망을 향한 하강을 시작했다고 서술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2년에 이미 북한을 막아낼 힘도 없고 북한을 흡수해서 번영과 자유민주주의를 나눠줄 역량도 없게 되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 초고속으로 모든 행정부와 행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모든 기관을 속속들이 장악했고 무지막지한 폭압으로 언론과 사법부와 검찰과 군, 국회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 의회도 장악했다.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린 것이다. 소득주도 따위의 반성장 정책과 뇌물형 복지로 경제를 부실화하고 이제는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대기업까지 하나씩 거머쥐려 한다. 국민의 번영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이. 이 정부의 인사에서 적임자의 개념은 애초부터 없었는데 최근에 7명의 장관 지명은 국민을 조롱하기 위한 인사 같다. 검증 과정에서 무수한 하자들을 알았지만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처럼 만만한 하수인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애초부터 7 남정이 중에서 여론 무마용으로 한두 명은 포기할 요량이었던 한데 김현철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복심인 모양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 김현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끝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핵심인 듯 합니다. 로마 제국은 서기 4세기 말에 가면은 야만족, 이때는 게르만족입니다만은, 게르만족과 훈족인데, 를 막을 힘도 없고, 그 사람들을 포용해가지고, 로마 문화에 흡수시킬 역량도 없어졌으니까, 천천히, 그 뒤에, 그 100년 뒤에 망합니다만은, 망조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대한민국에 비교해가지고, 한국이 북한을 막아낼 힘이 없어졌다. 문재인 때문에. 즉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약화시키고 있다. 그럼 막아낼 힘이 없다는 거죠. 군사적으로 막아낼 힘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자유민주 체제로 평화적으로 변화시킬 힘도 없어졌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 세력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유민주 세력이 아니니까. 즉 법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니까. 또 반공이 아니니까. 반공이 있어야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의 능력이 있어야 북한을 흡수해가지고 자유통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반공도 부정하고 자유도 부정한다. 반공과 자유를 부정한 대한민국은 4세기 말 이후의 로마처럼 뒤뚱거리면서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뒤뚱거리면서 달려가면은 금방 망할 줄 알지만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니까 국민들도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헷갈리다가 결국은 서서히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아주 어두운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어두운 전망을 하는 것이 정신 차려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바로잡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자는 그런 경고로 들립니다. 감사합니다.